한국국민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국민영화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고 올해 무려 49회를 맞이했습니다. 한 해의 독립영화를 결선하는 명실 상부한 독립영화 주제로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 독립영화제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하겠습니다. 서울국민영화제 김동현 집행위원장님, 인천 장편경제 시사를 맡아주신 연상호 감독님, 서울국민영화제 개막 사회자이자 배우 프로젝트 진행자 권혜율 배우님, 서울국민영화제 집행위원이자 프로그래머 김영호 프로그래머님입니다. 먼저 올해의 영화제 배우와 상영장 현황에 대한 김동현 집행위원장님의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국민영화제 집행위원장 김동현입니다. 올해 영화제 49회를 맞이하고 있고요. 올해 서울국민영화제 슬로건은 한국 영화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 슬로건은 1999년 독립영화인들이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영화제를 다시 시작하던 시기에 채택됐던 슬로건인데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슬로건은 디어 라이프입니다. 친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우리의 삶과 그 시절이 또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영화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올해 서울국민영화제 출품작과 상영작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국민영화제 출품작은 1374편입니다. 여전히 절대적으로 많은 편 수입을 하는데요. 지난해보다는 200편 감소된 숫자입니다. 장편은 증가한 반면 단편에서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영화제가 분석하는 감소 요인은 2020년과 2021년 2년간 코로나 지원 사업으로 영진기에서 진행했었던 쇼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중단이 되었고,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영화제들이 많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상영되는 단편 영화들의 상영 기회가 많이 축소가 되었고, 또 영화제를 통한 제작 지원도 감소된 것이 단편 영화 제작의 축소의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이나 영화제에 대한 축소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영향을 미칠까 지금 많은 영화인들이 좀 우려하는 상황에서 지금 서울국민영화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출품작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보도자료에 이제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국영화 연감회로 이제 통계가 들어가는 독립영화의 이제 일종의 표준치이기 때문에 이 영화제를 통해서 제작 지원을 통해서 영화제에 이제 출품되는 영화들은 몇 편인지 그리고 지난해부터 저희가 지역 영화들을 주목하면서 지역 영화들은 몇 편 정도 출품되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여러 1374편의 영화들 중에서 제작 지원을 통해서 출품된 작품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출품 데이터를 통해서는 24% 정도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역 영화는 17% 정도가 파악이 됐습니다. 나눠드린 페이지에 더 상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독립영화가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영화의 여성 서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국민영화제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 창작자들이 선보여지고 있는지 또 궁금할 텐데요. 올해는 전체 출품작 가운데 49% 정도가 여성이었고요. 그 중에 56%가 상영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성 창작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영화제로서의 역할들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분석을 했을 때 단편 영화에서의 이제 상영작, 출품작 비율은 상당히 높은 반면 장편에서의 이제 상영 비율은 33% 정도였기 때문에 여성 창작자들이 여전히 장편 제작에서는 일정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후에 추가적인 프로그램 소개는 김영호 프로그래머나 우리 권혜영 선배님이 보충해 주시겠지만 제가 이제 맡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영상자료원이랑 6번째 해 동안 계속하는
아카이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 옆에 지금 연상호 감독님이 계신데요. 올해 이제 아카이브전의 특별 그 주제는 초기 애니메이션입니다. 1980년대에도 우리가 지금 독립 애니메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었거든요. 당시 지금은 다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었지만 셀에 직접 그림을 그려서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했던, 그리고 지금 독립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원형적인 그 기초적인 활동의 그 내용들을 보여주었던 1980년대의 이제 독립 애니메이션들, 90년대 초기작들을 보일 수 있는 아주 흔치 않은 기회고요. 83년, 84년, 87년 최정년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충망 3은 그날이 오면은 대학가에서 일부 상영된 것 외에는 올해 서울국립영화제에서 최초로 곡을 상영하고 극장 상영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최근에 그 영화인들을 만났을 때 독립영화인들이 이제 제작 지원들은 많이 늘었지만 개별적인 작품들을 통해서 한계를 좀 겪는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포럼에서는 함께 이제 영화를 만드는 네트워킹과 협업을 통해서 만드는 그런 사례들을 독립영화인들하고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49주년이고요. 내년은 50주년인데 사실 49라는 숫자가 결코 굉장히 단순한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숫자인데, 올해 영진이가 기관 창립 50주년 행사도 잘 치르셨고 아카데미 40주년도 잘 치렀는데, 내년에 서울국립영화제 50주년도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영화제는 그러니까 50주년을 맞이하는 또 서울국립영화제를 선포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나머지 이야기는 조금 더 이야기 진행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제가 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영호 프로그래머님께서 올해의 프로그램 경향과 해외 프로그램 및 장편 중심 작품 경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전반적인 작품 경향이나 출품 현황 이런 것들을 설명 좀 해주셨는데요. 그거랑 좀 이어지는 지점들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전반적인 작품 경향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지난 몇 년 사이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 영화 산업 전체 어떤 생태계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영향들이 한국 독립영화계에도 큰 어떤 충격파를 좀 생기고 있지 않는가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출품된 작품들을 보면서 저희가 한국 독립영화 창작자들이 굉장히 깊은 고민 그리고 안중 모색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편의 출품 수는 좀 줄었지만 장편 출품 수는 좀 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품된 작품들을 보면 되게 좀 자극히 소규모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좀 독립적인 방식 아니면 어떤 개별적인 작업 방식을 통해서 완성한 작품들이 좀 있어서 이게 또 한국 영화의 양극화를 진구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싶은 건 지난 한 10년 정도 한국 독립영화계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었던 다큐멘터리 영역이 조금 축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다큐멘터리들이 수는 완성된 작품들의 수는 비슷하지만 크게 주목을 받거나 새로운 어떤 신선함으로 저희들이 다가온 작품들이 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은 진지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출품된 영화들 중에서 저희 심사위원들의 대회를 통해서 여전히 독립영화의 미덕과 매력들 그리고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소개하려고 했고요. 올해 국내 영화제들을 거치면서 주목받았던 독립영화들도 함께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독립적인 제작 방식으로 어떤 자기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도 잘 배치를 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균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소개되는 영화들에 많은 관심과 응원의 마음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해외 초청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나눠드린 보도자료 79페이지에
간단한 개요들을 들어있습니다. 올해 지난 몇 년 동안 서울국민영화제가 그 아시아 독립영화 그리고 아시아 독립영화 창작자들에게 주목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올해는 조금 방향을 틀어서 좀 저희 서독제 입장에서 좀 큰 규모의 해외 출전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아시는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MM즈라고 그 지금 영화 팬이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지금 하나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MM즈와 함께 저희 공동 기획을 통해서 그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키로가 99호까지 나오고 그 마지막으로 발간된 게 2003년인데 2003년부터 2023년 사이 20년 동안 키로가 계속 나왔으면 어떤 작가들에게 주목을 했을까라는 하나의 어떤 그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번에 그 12월 말부터 단행본을 만들고 있는데 그 단행본 속에 담긴 어떤 그런 작가들 중에서 서독제 기준으로 저희가 한 5분 정도 그 감독님들을 선정을 하고 감독님들의 최근작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계속 서울국민영화제가 계속 주목해왔던 아시아 신진 작가, 올해 데뷔작을 만들거나 올해 큰 주목을 받았던 영화 2편을 더해서 총 7편의 프로그램으로 7편의 작품을 소개를 해서 그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 영화제 기간 중에 정승현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시내 토크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려서 그 최근에 등단을 하거나 최근에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신지평론가들과 같이 이제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구 세대 그리고 시구 세대 평론가들이 함께하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상해관 프로그램은 고대한 80페이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 많은 관심과 그리고 많은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장평경쟁 심사위원 연성원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올해의 심사위원을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총 1억 원의 상금을 두고 11분의 심사위원이 참여해 주십니다. 네, 본선 장평경쟁 부분 심사위원은 지금 자리해 주신 연성원 감독님을 포함하여 예수정 배우님과 영화 제작자 최재현 대표님까지 총 3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선 단편경쟁 부분 심사위원은 김보라 감독님, 이정호 감독님, 뮤지션이자 감독님, 이랑 감독님입니다. 더불어 새로운 선택 부분 심사위원으로는 윤단기 감독님, 이민순 감독님, 정가영 감독님, 3인이 참석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영화 촬영감독조합에서 후원하는 CGT 촬영상 심사위원은 김치성 촬영감독님, 정영상 촬영감독님 2인이 심사를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연성호 감독님의 본선 장평경쟁 심사 참여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맡게 된 소감이랑 심사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올해 장편 부문이 총 152편이 준비되었다고 하고 이게 예심을 통해서 13편의 작품이 우선 장편경쟁에 올랐다고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표 작품 만들고 있는 모든 감독님들께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사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심사를 맡게 되신 예수정 배우님과 신현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은 아무래도 기성 작가들이 어떻게 자기 세계를 이어오고 있는가, 그리고 신진 작가가 어떤 이전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를 하게 될 것 같고, 저는 그 서울독립영화제하고 2003년에 지옥이라는 단편의 애니메이션으로 본선 단편 경쟁 부분에 올라가지고 2년을 하게 됐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수상에 실패했었어요. 수상에 실패했었고, 폐막작 뒤풀이 자리에서 제가 좀 심사위원에게 좀 언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내 작품에 상을 주지 않았냐고 심사위원한테 언쟁을 좀 했었는데,
그런 언쟁이 일어나지 않게 좀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두를 납득할 수 있는, 수상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납득할 수 있는, 저처럼 납득하지 못하고 뒷풀이에서 난동을 피는 일이라고 이렇게 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나머지 심사위원들과 잘 얘기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올해 23회째 서울국민영화제 개막식을 지키고 계신 분이죠. 벌써 6회를 맞이한 배우 프로젝트 10초 독백 페스티벌의 주간 배우이자 심사위원이신 권혜우 배우님의 프로젝트 소개에 앞서 김동현 집행위원장님의 배우 프로젝트 현황에 대해서 먼저 듣겠습니다. 네, 그 배우 프로젝트가 지금 6회 동안 이어지면서 지금 누적 참여자가 무려 1000명이나 됐습니다. 창작자뿐만 아니라 그 영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배우들에게 서울국민영화제는 이제 너무나 중요한 영화제가 되었고요. 이 배우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내내 또 서로가 함께 워크숍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상자들의 영상들을 다 유튜브에다 올려줬는데 그것들도 보고 또 보고 연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좀 듣고 굉장히 뭉클한 마음이 들었고, 이런 그 영화를 시작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획들이 계속 펼쳐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한 서울국민영화제에서 이제 배우에 더 주목하면서 다른 영화제들도 배우나 기타 스태프들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사회까지 털어가면서 이 행사를 시작해 주신 옆에 계신 권혜우 선배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리며 올해 어떻게 진행하실지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립니다. 네, 독감 때문에 또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벌써 6회를 맞았습니다. 지난 2018년도 저와 함께 이 신을 누구한테 진행하고 있는 배우 주윤희 씨의 제안 시작됐던 배우 프로젝트가 올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94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배우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1,000명 이상이 증가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예심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2주 정도가 소요됐더니 3주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체력적으로 어려웠던 작업이었습니다. 실제로 늘 듣는 이야기가 그럼 2,000명, 3,000명을 다 모를까? 그럼 다 봅니다. 네, 그것도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두 번, 그리고 최종 24명이 선정되기까지는 24명의 선정되신 분들까지는 최소 8배에서 10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체력도 요구하는데 그만큼 깊이도 컸던 작업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 프로젝트 처음 출발은 아시다시피 단편이나 국민영화들이 소개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영화제 국한되는 현실에서 새로운 배우들의 관객들과 감독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없이 가장 큰 무대가 서울국민영화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많은 배우들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뭘 하려고 배우가 없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영화를 해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라는 식의 그런 것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영화제 안에서 배우와 자신만의 개성을 갖고 특별한 배우들을 만나는 계기를 만들고자.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서울국민영화제에 참가하고 계시고 또 경쟁, 비경쟁, 초청에 올라오신 분들이 지금 24명의 예심 영상을 통해서 직접 투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부분을 순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배우와 감독과의 만남을 집중적으로 필요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조도 진행되고 유튜브에서 올라가니까 좀 부작용도 있습니다. 강남에 모든 연기하는 60도 독일 페스티벌 뽑히는 거 이런 특강도 있고 유튜브 영상도 있고 혹은 저희가 또한 역대 수상자들 그리고 5회 기간을 맞춰서 예시로 같은 24명의 영상이 올라온 과정 속에서 일종의
패턴으로 이해하시고 너무나도 비슷비슷한 걸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년 또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고민해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이것은 경쟁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고 연기자로서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부딪혀야 되는 일인데 그런 분들에게 당신 괜찮아요, 멋있어요, 약간 용기의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 그런 제가 생각해서 도쿄 페스티벌이라고 붙였습니다. 이번에도 12월 4일 날 제오는 본신에 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보충하면 그 배우 프로젝트에서 발표된 배우들이 실제 그 공인 영화와 그리고 한국 영화에 많이 캐스팅돼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새로운 얼굴로 발견될지 여기 계신 분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곧 지금이나 순서인데 전에 제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올해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어렵지만 올해도 지나가면 또 다 추억이 되겠지만 올해도 저희한테 이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한국 영화 산업 전체가 상당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소품 영화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 제가 더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국민 영화가 여전히 많이 제작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산업의 동력이야 상업 영화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누구나 상업 영화에 한국 영화에 미래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국민 영화에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민 영화에 주목을 해야지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염상호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김성수 감독님, 강재규 감독님, 유승환 감독님, 윤술래 감독님 지금 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있는 감독님들의 처음 시작은 독립영화, 단편영화였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하고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 지금 우리 한국 영화를 이끌고 계신 분들이 바로 영화제에 치고 나서 다음 해 2, 3년 안에 결과를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20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의 토대들, 그 씨앗들을 발견한다는 것에는 어떤 아주 성숙된 문화적인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함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이제 특히 이제 한국 극장가에 관객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것이 저는 관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극장가에는 관객이 오지 않지만 올해 치러진 여러 영화제에서도 많은 관객들이 이미 찾아주었고요. 올해 서울국립영화제도 뜨거운 관객의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울국립영화제는 연말에 늘 축제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축제의 자리에서 창작자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본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할 거고 함께 계신 언론분들도 파트너가 되어서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